주린이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돈다방 미쓰리 11월 20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을 조심하고 체크해 가면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증시는요. NH투자증권이 예상하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20에서 2490포인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1월 18일 코스피 종가는 2444포인트였죠. 자, NH투자증권이 앞으로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20포인트에서 2490포인트까지 잡아 놓은 이 밴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아, 쟤네가 2500포인트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구나. 그 의미가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는 다시 2200 깨지면 어떡하지? 2100 깨지면 어떻게 하지? 뭐 1970포인트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공포는 이제 가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빨리 2500포인트 좀 안착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2500포인트 안착을 기대하고 계신 만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2500포인트 안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어떤 그 포지션에서 펀드를 만들고 뭔가 이제 그 투자자들의 자금을 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200 깨지고 막 2100 깨지고 막 1970 간다고 그랬을 때 어떤 정신 나간 투자자들이 펀드 같은 거에 가입합니까? 주식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증권사들이 이제 펀드들을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 이제 2200포인트 깨지지 않습니다. 뭐 2500포인트 안착되면은 이제 새해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꼬실 거고요. 그럼 또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 진짜 뭐 이 정도 되면 좀 안심되지 않나? 이렇게 또 이제 펀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마 조만간 어떤 또 제 생각으로는 뭔가 이렇게 다시 장 분위기를 만들 때마다 그때 히트 작품인 금융상품이 하나씩 판매가 되거든요. 뭐 여러분 당장 아시겠지만 2007년인가요? 적립식 펀드. 뭐 그 전에 뭐 뮤추얼 펀드. 그다음에 뭐 현대증권의 예전에 바이코리아 이런 것들이 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안정이 되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증권사들이 그렇게 금융상품을 만들어 댑니다. 뭐 적립식 펀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 ELS도 있었고 되게 많았죠. 예. 물론 지금도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히트 상품이 나와요. 돈이 몰리게 되는 히트 상품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하나 이제 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20에서 2490포인트로 잡아놓고 자, 상승 동력과 하락 동력 간의 힘 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횡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쓰리의 표현에 따르면 전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식시장은 방향성을 찾고 있다.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상승 동력으로는요. 빈살만 왕세자 방안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어떤 경제 교류 이런 부분 이번에 빈살만이 방한해서 20여 곳과 MOU를 체결했다. 이런 부분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연말 산타 랠리까지 쇼핑 시즌에 돌입하면서 증시 분위기가 상승 동력을 얻지 않겠냐라고 뽑았고요. 하락 동력으로는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미국이 올해 1월달 금리 동결, 3월달 25bp, 5월달 50bp, 6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 75bp씩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인들이 이자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올해 쇼핑 시즌에 지갑을 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락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이 암울하다. 마이크론이 20% 감산을 결정했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아마존도 감원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왔습니다. 자, 국내 증권사들이 뽑은 상승 동력과 하락 동력이 이 정도 되는데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앞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빈살만의 이 20여 곳의 MOU 체결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MOU를 어떤 전문가가 어떤 유튜브에서 시사 방송에서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냥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랑 야 우리 나중에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정확한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살만이 살짝 이렇게 뭐랄까요? 뭐 양아치나 사기꾼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놀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빈살만이라도 한국에 와서 호텔 하나 400여 개 객실을 그냥 빌려버리고 이렇게 뭔가 탁 한번 나 있는 척을 그냥 대놓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빈살만이 돈이 겁나 많은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겁나 많은 것과 한국에 와서 호텔 400개를 진짜 빌리는 것, 눈에 보이는 거랑은 완전 사뭇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돈이 많다 그래요.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뭐 차도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 집이랑 뭐 차 같은 건 몰라도 그냥 어떤 사람을 누군가 소개받았는데, 저 사람이 돈이 좀 많대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야라고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명품을 막 치장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막 통장 잔액이 겁나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돈이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약간 혹하게 되잖아요. 혹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러니까 혹한다는 표현이 이제 진짜 저 사람 돈 많은 거 맞나 봐.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빈살만은 롯데호텔 400개 빌림으로써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냥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자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쪼르르 달려가서 아주 얌전하고 예쁘게 앉아서 빈살만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죠.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재판도 미루고 거기 참석했다고 합니다. 빈살만 입장에선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죠? 돈이 좋은 이유. 여러분들은 돈이 좋은 이유가 돈이 많았으면 하는 이유가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좋은 차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좀 교육 좀 좋은 거 시켰으면 좋겠고 뭐 더 나가서 내가 늙은 다음에 나이 들어서 좀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일단 일명 괴짜 같은 분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그게 여자가 됐건 나라가 됐건 무엇이 됐던 가지고 놉니다. 저는 누구죠? 생각이 안 나네요.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전 걔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윤리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쟤는 그냥 돈 많으니까 뭐 주식시장이든 어떤 기업이든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빈살만도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여 곳의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20여 곳 MOU만 체결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양아치가 될 것 같으니까 뭐 한두 개, 많게는 서너 개 정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식시장은 항상 이슈와 재료를 갈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뭔가 펀더멘털과 나중에 그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시장은 주식이라는 녀석은 한 이슈를 오래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제가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사람도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주식시장이 바로 이슈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상승 동력 중에 빈살만 왕세자 방안이 상승 동력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산타랠리 쇼핑 시즌. 그런데 이 쇼핑 시즌이 하락 동력과 함께 맞물려서 과연 미국인들이 이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이자 부담 때문에 주머니를 열까? 이 부분인데 앞에서 10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상승했습니다. 제가 상승한 이유 말씀드렸죠. 예. 아직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중간선거 전까지 올라갔던 부분. 그때 뭔가 중간선거 때까지 무조건 올라야 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막 밀어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강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대비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지만 아직 미국 증시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닝 시즌에 기업들의 이때 어떤 쇼핑 시즌을 준비하는 지금 과정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할까요? 이런 금리 인상 단행으로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확실하게 열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미 시장에 반영해서 아마 기대하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놓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 이 부분은요. 마이크론이 20% 감산하기로 했다. 아마존이 감원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주가가 소화를 시켰죠. 예. 그래서 저는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상승 동력과 하락 동력에 대해서 물론 이들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흥미롭거나 뭔가 이런 거 정말 되게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한번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되겠는데 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를 좀 보면은요. 여러분이 좀 조금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월 말부터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내 증권사들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바로 김진태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반면에 뉴욕 증시는요. 중간선거 전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뉴욕 증시는 상승을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요. 뉴욕 증시에서 이번 주 한 주는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 같다.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보다는 한가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4일 날 뉴욕 증시 열리지 않습니다. 목요일 날 뉴욕 증시 휴장이에요. 그리고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1시에 조기 폐장됩니다. 당장 하루 쉬고 하루는 반 정도 거래되니까 거래량이 일단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쇼핑 시즌을 맞아서 좀 한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 분위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크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마무리 기간이다. 자, 성적표를 봤더니요. S&P 500의 상장 기업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8년, 2019년 그때는요.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고 25% 증가했고 그리고 하물며 18% 증가했을 때도 아이고 24%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부진했네라고 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고작 4.2% 증가를 했고 이것조차도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면 3.6% 감소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요. 12월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그리고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 그리고 지난주에 기존 주택 판매에 이어서 10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되고요.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월 FOMC 회의가 열렸고 그때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과연 연준 의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 회의록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뉴욕 증시 휴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루 먼저 23일 수요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요, 뭐 재미없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전강 후 약의 어떤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달에 발표되는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전까지는 약간 이런 움직임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난 다음에 기사를 통해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그러니까 그 매출이 어떤 기업의 매출들이 얼만큼 상승했고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이만큼 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치가 나오면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미국 소비 살아있네 뭐 이렇게 올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11월 달에 발표한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7.7%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은 이제 앞자리도 바뀌었고 지난번에 7.9를 예상했는데 7.9보다도 훨씬 더 둔화된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김진태 사태를 염두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 임하는 반면에 뉴욕 증시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연준 위원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제가 바로 소매 판매가 잘 나온 이유, 그거 설명해 드린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7.7%까지 내려왔고 12월 달에 발표하는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7.7보다도 더 둔화가 된다면 이제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둔화됐고 그리고 미쓰리가 얘기했던 대로 금리 인상을 딱딱딱딱딱 했는데 그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열통토직에 효과를 발휘하지 않다가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뚝뚝뚝뚝 둔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 거기에다가 쇼핑 시즌에 산타랠리에 1월 달 효과, 새해 어떤 기대감까지 뉴욕 증시는 올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연준 의원들은 지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니네가 분위기 띄우면 증시 올라갈 거고 증시 올라가면 지금 그나마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막 다시 지랄 발광할 거야.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요. 전 정확하게 뭐 상승 동력, 하락 동력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블랙 프라이데이 산타랠리 그다음에 1월 효과까지 기대하면서 올리려고 하는 애들과 그리고 안 돼! 올리면 안 돼! 큰일 나! 인플레이션 또 들썩거려. 그러면 도대체 금리 인상을 얼마큼 해야 되고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 중에 도대체 경제 지표가 얼마나 훼손돼서 얼마나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줄 아니? 뭐 이런 연준 위원들의 기싸움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요. 참 애매해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이미 지금 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 분위기가 만약에 꺼지면 미국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걱정을 굉장히 할 겁니다. 그럼 이미 또 벌써 주식시장에서 공포감이 막 들 거예요. 또 그러긴 싫죠. 그러자니 또 아니야 인플레이션 잡혔어. 자 다시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들썩거려서 재수없게 뭐 8.0% 이렇게 나오면은 또 뉴욕 증시 크게 또 흔들리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일단 중간선거 때까지는 중간선거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의 뉴욕 증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애매합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연준도 원하고 주식시장도 원하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 지표, 12월 중순에 발표되는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7.7보다 과연 얼만큼 감소될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한번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써봅시다. 지난번에 8.2였는데 7.7이었으니까 한 달 만에 인플레이션이 0.5%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12월 달에 발표하는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7.7이 아니라 7.0. 그러니까 0.7% 차이죠. 아니면 더 나가서 막 6.9,
이렇게 나오면은요. 뉴욕 증시 이제 그때는 연준도 그래 금리 인상 이제 안 할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동안 금리 인상했던 게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금리 인상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선언할 거고요. 그럼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에서 떨쳐질 거고요. 금리 인상에서 떨쳐진 그 부담감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산타랠리 가자 하면서 막 지르겠죠. 지금 제가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대로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도 말씀드리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 어디쯤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는 제시해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일요일이니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힘내시기 위해서 힘내시라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언제 전해줄래라고 하시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물론 갖고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분명히 이대로 증시가 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김진대 사태가 쏘아올린 그 공이 어딘가 유리창 내지는 건물을 부실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유럽 다른 국가들 이런 곳에서 어디선가 분명히 이 유동성이 이대로 그냥 조용하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스크래치를 낼 거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언제쯤 그리고 어떤 녀석으로 얼만큼 심하게 상처를 주느냐를 이제 우리는 계속 확인해 가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예전에 돈다방 미쓰리 할 때 그 유동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 풀린 유동성은 우리 인간이 유동성을 관리할 수 없는 오히려 우리가 유동성에 지배를 당하는 유동성이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비유했던 글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리면 내가 잠을 못 자지만 10억을 내가 은행에서 빌리면 은행이 잠을 못 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리면 내가 잠을 못 자지만 10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은행이 잠을 못 잔다. 자,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면 내가 이거 1,000만 원 어떻게 갚지? 이거 언제 갚지? 나 또 대출 받았어? 이거 1,000만 원 이거 이자가 어디야? 이렇게 걱정으로 잠을 못 자지만 내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리면 은행 측에서 저거 만약에 또 어디서 돈 빼돌리고 파산해서 그냥 못 갚겠다고 배째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하게 빌려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은행이 잠을 못 잔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분명히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쉬워 왜 그거밖에 안 해라고 하시지만 저는 1,000만 원을 좀 지켜달라고 사정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1,000만 원 이상의 투자 금액을 늘리시는 거를 보면은요 저는 그분들과 오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제 감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괜찮아 미쓰리 뭐 주식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좀 투자해도 내가 더 금액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가 나더라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라고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지만 그건 위로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저를 굉장히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지? 그리고 제가 분명히 1,000만 원만 해달라 그랬는데 그 이상의 돈을 투매한다라는 거는요.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를 들면 보증금 500에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얻는다. 그러면 보증금 500에 월 50짜리 오피스텔이지만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구합니까? 그런데 주식은요. 그냥 막 사요. 막 사고 그렇게 그 주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벤트 1,000만 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제가 관리해 드리기에 가장 좋은 금액인 거예요. 왜냐? 제가 고르는 종목도 딱 그 금액으로 매수해서 일단 세력들에게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적당히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이벤트에서 이렇게 떼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금액으로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몇십만 원 수익 나면 그걸로 원래 이벤트의 목적이 뭡니까? 진보 방송에도 진보 이런 뭐 유튜버 채널 아니면 뭐 촛불 행동 아니면 국회의원들 이런데 후원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지름신 한번 작은 거라도 한번 내리고 그렇게 즐거움, 재미를 느끼라고 제가 이벤트를 진행한 건데 자꾸만 가끔씩 이렇게 보면 자꾸 저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 막 투자 금액을 늘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분의 체결 순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막 제가 지금 막 체결되셨죠? 그랬더니 미쓰리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그 금액이 그 금액일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안다라고 까불고 있는 겁니다. 저는 누가 어느 시점에 어느 가격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늘리시면 제가 부담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뭐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 제 원칙에 함께 해주시 않을 거면은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쓰리 괜찮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예. 알아서 하실 거면은요 이벤트 하지 말고 그냥 혼자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투자는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맨 처음에 할 때 제 생각은 뭐였냐면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증권사 다닐 때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1년 동안 뭐 내시경도 하고 뭐 이렇게 피검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병원을 어떻게 가요? 의료보험도 못 내는 적이 몇 년 동안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건강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정말 다른 걸 떠나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나 받고 싶어도 돈 때문에 덜덜덜덜 떨면서 못한다.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이 먹어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모아보자. 약간 어떤 그런 시점으로 제가 맨 초창기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맨 초창기에 했던 이벤트 스타일이 그런 그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매를요. 전 여러분들 떼돈 벌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대신에 즐겁게 매매하는 방법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벤트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취지와 맞지 않게 하실 거면 저는 이벤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이미 제가 2018년인가요? 그 팟빵에서 유료 방송으로 10,000원이라는 그 유료 방송을 걸고 종목을 추천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000만 원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000만 원만 하라고 하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그 종목이 바텍이었어요. 근데 물론 1,000만 원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미쓰리가 오랜만에 종목 추천했으니까 갈 거야. 1억 지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서 1억씩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종목이 가겠습니까? 개박살 났죠? 그래서 그 개박살 난 그 죄 때문에 제가 개박살을 낸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부탁드렸던 요청을 외면하고
1,000만 원 이상 투자 금액을 막 질렀던 분들 때문에 종목이 아작박살이 나서 저는 그 죄로 1년 동안 원하는 분들 모아서 회복하게 하겠다는 그 AS를 했습니다. 저는 무슨 죄예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오프라인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임에도 있고 있었던 그런 분들도 계신데 다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저는 그분이 얼마치 샀던 걸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제발 1,000만 원만 사세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도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억 단위로 들어갔다가 개박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여서 아무거나 그냥 찍어서 막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벤트를 안 하셔도 혼자서 그냥 매매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고 까다로운 장세고 그리고 그 까다로운 장세 속에서 미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지켜주지 않으시면은요, 저는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11월 22일 화요일 날 뵐 거고요. 내일 새날에서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새날에서는 월요일,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화요일 날 뵐게요. 고맙습니다.